방안에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열악해 보입니다. 갈수록 협소해지고 열악해지는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이런 끔찍한 사건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 투자만 하면 매달 10%의 배당금을 준다. 설마 하면서도 당장 혹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리차드 모건이라는 한 금융업체가 이런 광고를 내고 무려 10,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바로 다단계 금융 사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업체 간부들이 유력 정치인들을 배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모 씨 가족이 리차드 모건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4억 3천만 원. 처음 2천만 원을 투자한 어머니가 매달 10%의 배당금을 돌려받자 친척들까지 대출을 받아 투자했습니다. 80% 이상은 그렇게 대출, 자기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끌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한 달 이자, 한 달 수익금만 나와도 대출 받은 거에 1년치 금리 이제 이율이 해결이 돼버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배당금이 정해진 날짜에 또 정해진 금액이 계속 꼬박꼬박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신뢰감이라든가. 투자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이었습니다. 모집책에 끈질긴 권유에 빚까지 얻어 1억 7천만 원을 투자한 서모 씨는 사기를 당한 후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해지를 하고 이제 내 원금을 돌려달라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미 해지도 안 됐고 돈을 찾을 길이 없었어. 올해 안에 수술을 하면 좋겠다. 더 두지 말고 다시 한번 이제 검사를 주식 검사를 하고 하자 그랬는데 이거 일이 터져오고 나니까 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은 전국에 1만 명 정도. 그 피해액은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까? 올해 3월에 열린 이 회사의 1주년 기념식 행사 영상입니다. 전 국무총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 이 회사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오늘날 금년 연말쯤 가면은 애완 거래를 통해서 하루에 1억 불 정도의 회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꿈에서 깨어나는 듯한 그러한 참신함을 느꼈습니다. 리차드 모건은 외환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월 10%의 배당금을 주고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올수록 배당금이 높아진다는 다단계 방식도 취했습니다. 덕분에 이 업체는 1년 만에 전국에 지부를 15개로 확장시키며 급성장했습니다. 만약에 1,000억을 벌어졌어요. 그건 1,000억에서 10%씩 나눠주면 100억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100억의 이익이 나올까요? 불가능하시겠죠. 처음 몇 개월 동안 꼬박꼬박 들어오던 배당금은 지난 3월부터 끊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의 투자금은 어떻게 쓰인 걸까? 취재진은 투자금 중 일부가 1월문화봉사회라는 단체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는 리차드 모건 법인 계좌에서 1월문화봉사회 현, 또 전 총재 명의의 계좌로 많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수천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이 입금된 겁니다. 1월문화봉사회는 2006년 설립된 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총재는 지난 총선까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불교분과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대선 때는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특보로 활동했습니다. 이 봉사단체 안내책자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후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문구를 명시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간부 중 6명은 리차드 모건 임원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1월문화봉사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총재는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찬조금과 빌린 거라고 해명합니다.
제가 저기 돈이 필요해서 2억 몇천 빌린 거하고 찬조금 해가지고 얘기해서 총 3억 얼마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그거 외에는 제가 다른 돈은 없습니다. 네. 한나라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봉사단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 이거는 안 한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대통령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 틀림없는데 단 이론 한 장 혜택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해 8월과 11월 리차드 무건 대표에 대해 경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유는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돈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600억 원에 불과하던 피해액은 1년 만에 2,500억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며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 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예, 한 번만 저것만 보고 가시면 선조가 되실 겁니다. 예? 예? 선생님, 저 내용이 어떤 건지 한 번만 보고 가시죠. 담당자가. 사장님! 예? 서장님, 3천억이 넘습니다. 예? 3천억이 넘는 관련 사람들 23명을 고발해놨는데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구속영장 청구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경찰은 현재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자금의 흐름과 핵심 관계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피해 규모와 제기되는 의혹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시사투나잇 김영숙입니다. 수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피해가 이어진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 법원이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이유가 피해가 너무 크니 먼저 투자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었다고 하니 좀처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경찰과 사법기관이 책임을 묻지 않는데 과연 스스로 나서서 피해 금액을